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부 쉽게 하기입니다. 공부, 암, 그리고 알기, 또 안다. 네, 암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 또는 사람 또는 어떠한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알미죠. 암과 비슷한 거에 깨달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거의 같은 건데요. 깨달음은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이제 깨달음입니다. 네, 암이라는 것은 또는 지식이라는 것은 나의 그 뇌에 저장이 됩니다. 네, 뇌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면요. 뇌에는요. 860억 개의 뇌세포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죠. 그리고 각 세포들은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그 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기라는 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선 같은 거죠. 그러니까 1000개에서 10,000개, 세포 하나당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서로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00개, 10,000개가 서로 막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연결된 게 하나의 회로를 이룹니다. 요 단단한 회로가 되거든요. 네, 요거를 바로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뇌세포 속에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암과 깨달음의 과정을 공부 또는 배움이라고 합니다. 네, 그 공부하고 배움은 그 과정이 되는 거죠. 내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지식을 쌓고 이 과정을 이제 공부라고 하는데요. 이 공부하고 학습하고가 약간 다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약간 다른데요. 공부 또는 배움이라는 것은 거의 본능입니다. 네, 우리 아기들 보세요. 갓난 아기들이 뭐든지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뭐든지 입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알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공부 또는 배움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주변의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맛봐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이제 공부고요. 이거는 거의 뭐 본능적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죠. 네, 본능적이라는 것은. 반면에 학습은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네, 누가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또 누가 제공해 줘야만 되거든요. 이제 그 제공해 주는 사람이 주로 부모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 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한 상황을 갖다가 제공을 해줘요. 네. 당연히 이제 외적인 거고요. 내가 꼭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주는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주어진다. 대개는 이제 이 학습은요, 다 거의 다가 언어입니다. 언어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거죠. 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내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멀리 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바로 학습이 되는 거죠. 배움, 즉 공부는요, 쉽게 하기와 어렵게 하기가 있습니다. 쉽게 하기는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내가 밥 먹듯이, 잠자듯이, 놀듯이, 이렇게 내가 찾아서 하는 것, 알고 싶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쉽게 하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부모를 이용합니다. 또 당연히 선생님과 학교를 이용하죠. 아니면은 세상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세상에서 막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이용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갖다 충족시키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죠. 반면에 어렵게 하기는요. 내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또는 학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렵게 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상으로 공부하기입니다. 네, 어렸을 때 우리가 별점 받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아니면 선물을 받죠.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이제 선물을 줍니다.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원하는 뭐 하여튼 물건을 사주고 이제 이런 선물 또는 상을 줍니다. 공부 잘했다고. 이게 전부 다 보상으로 공부하기죠. 조금 더 크게 보면은요. 대학 가기, 좋은 대학 가기가 보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이것도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하기입니다. 그 칭찬은 누구로부터 와요? 네, 부모로부터 오던가,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오던가, 아니면 주위 친척으로부터 오던가, 야, 공부 잘한다. 네,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하기. 이것도 내가 좋아해서 공부하기 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네, 공부 가지고 이게 이제 우열을 가립니다. 내가 쟤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또는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네,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가요 이게 즐거움이 아니죠. 이게 이제 성취가 되고 일이 되고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 어렵게 하기의 대표적인 방법이요. 요즘 학생들이 주로 하는 외우기와 문제 풀기입니다. 네, 외우기, 문제 풀기. 이게 이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암과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외운 거죠. 외운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기억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알면은 기억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도 저장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꽉 물려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꽉 물려서 해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얕게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풀립니다. 요걸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껏 해봐야 뭐 수시간, 길어봐야 수일, 며칠밖에 가지 않는 거죠. 자꾸 풀다 보니까요, 이걸 반복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학습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이라 그랬잖아요. 외우기와 문제 풀기는요, 이 노동 중에서도 뭐 막노동이죠. 네. 네, 외우기와 문제 풀기는요, 이게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식이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알미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간다고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를 해도, 네, 또는 삼수를 해도 실력이 안 늘잖아요. 네, 오히려 처음보다 못한 대학으로 갑니다.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깨달음, 알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학교 이용해서 공부 쉽게 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두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가 기상훈련, 두 번째가 아는 것만 학습하기, 세 번째가 모르는 것 학습하기, 네 번째가 앞서 학습하기, 다섯 번째가 시험 성적 높이기입니다. 네, 첫 번째 기상훈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그 학생들의 그 뇌에는 이제 시계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하루의 활동을 시작해라. 이 뇌의 시계인데요. 그게 한 8시 또는 9시쯤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가려면은요, 뭐 6시 아니면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는데 뇌의 시계는 깨어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학교 갔다고 하더라도 정작 뇌 시계가 깰 때까지는 힘든 거죠. 이렇게 힘듦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힘든 거죠. 다 이게 뒤틀리고 이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기상 시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잘 못 일어나는 우리 학생을 보고 자녀를 보고 또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애가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일어나는 일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늦게 잔다는 게 늦게 자고 싶어서 늦게 자는 게 아니라요. 잠이 안 와요. 늦게 일어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교육에서 시작된 거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맞았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뭐 그냥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나 틀린 얘기죠. 자,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 훈련이 되는데요. 기상 훈련은 이제 깨워주는 거는 뭐 처음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알람을 이용하든지 뭐 부모님이 깨워주든지.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겠다. 뭐 6시, 7시에 일어나겠다라고 머릿속에서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생각으로 못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에 5분만 조금만 더 자면 어저께 잠 못 잤는데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네. 그럼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벌떡, 네, 벌떡 일어나 보세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가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일주일만 하는데 특히 이제 주말이 중요해요. 주중에는 뭐 6시 일어나다가 주말에는 8시, 9시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 뇌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말도 똑같이 6시면 6시, 7시면 7시 벌떡 일어나기를 해보라는 거죠. 빠른 학생들은요, 한 주만이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눈이 저절로 퍽 떠지고요. 그냥 벌떡 일어나게 돼요. 뭐 늦어도 2주만 반복 훈련하면은 확실하게 해결되거든요. 자, 첫 번째 훈련, 기상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이제 아는 것만 학습하기입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예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하루치만 먼저 예습을 해보세요. 네, 처음 보는 거니까 물론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내버려 두세요. 아는 것만 안다라고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체크하면 돼요. 모르는 걸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거든요. 아는 건 그냥 넘어가고요. 굉장히 시간이 안 걸립니다. 아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정말 모르는 학생은 5%, 많이 하는 학생은 뭐 50% 심지어는 네, 깡그리 뭐 하나도 모른다? 그런 법은 없어요. 네, 확실하게 5%, 10%, 15%는 확실하게 안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것에 주목을 하다 보면은 다 모른다가 되죠. 네. 자, 뭐 10%만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90%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 모르는 것을 언제 학습하느냐? 수업 시간에 하면 돼요. 네,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아는 거를 설명하시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요. 모르는 거를 설명할 때 정말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질문을 하고, 네, 해서 그 시간에 학습을 다 마칩니다. 학습을 다 마치면은, 그러니까 예습한 거 짧게 예습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한 10분만 해도 예습이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습을 마칩니다. 그럼 학습의 결과로 보면은 뭐 50을 할 수도 있고 70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학생은 100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는 것만 학습하기거든요. 그럼 숙제는 어떻게 하느냐? 숙제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나오면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요. 네. 아니면은 뭐 방과 후에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거의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미 예습을 해놨기 때문에 그 빈 시간들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 중에서도. 그럼 그때 숙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숙제도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50을 알면은 숙제도 50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점수를 잘 받을 순 없죠.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는 것만 학습해 보세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예습을 하잖아요. 예습할 때는요 반드시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1일치 정하면 1일치 끝까지. 이거 갖다가 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한 번만 보지 말고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 내가 아까 모르는 걸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신 다음에 끝까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는 건 내버려 두고 모르는 것만 보는 거죠. 희한하게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였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 중에서 반드시 아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가고 한 세 번까지만 가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처음에는 5%만 알다가도 나중에는 거의 뭐 10%, 15%까지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날 다 끝나니까요. 네, 이제 여력이 생겨요.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모르는 것 학습하기를 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 학습하기는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이 묻기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묻기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저도 학생 때요, 저는 그 파장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그 혼자 공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파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게 알고 싶어가지고 저 교무실까지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 걸린 이제 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흔들어 보이면서 그 파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묻기 아니면은 요새는요 검색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는 검색하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많이 이용하는 검색은 구글 검색입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이 이용하는 게 위키피디아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거의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소에 대한 것은 이 지도를 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냥 장소명 가지고는 그게 이 지구상에 어디에 위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글 검색, 구글 지도,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이건 거의 뭐 제가 하루 종일, 네, 그러니까 매일 사용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 학습하기. 자, 여기까지 하셨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앞서 학습하기입니다.
이 앞서 학습하기는요, 아까는 이제 일일치였잖아요. 일일치를 갖다가 뭐 일주일치 또는 뭐 한 학기 이걸 갖다가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는 것만 학습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 과목이었잖아요. 이거를 앉은 자리에서 모든 과목, 되게 뭐 8과목, 뭐 9과목, 10과목 그렇잖아요. 근데 아는 것만 하니까요. 이게 시간이 안 걸려요. 모르는 건 동그라미 치고 아는 것만 하니까, 그리고 아는 것만 하니까 힘들지도 않아요. 아는 재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전 과목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 보통 내가 이거는 좋아하고 이 과목은 좋아하고 저 과목은 싫어하고 이 과목은 뭐 시험에 나오니까 내가 해야 되고 저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대충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가지 말고요. 그렇게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깨닫는 재미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과목이에요. 항상 전 과목이죠. 네, 전 과목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몇 퍼센트나 알고 있나? 그 이제 전체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걸 100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 30을 알고 있나? 50을 알고 있나? 70을 알고 있나? 항상 가늠을 해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숫자로 제시한다는 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자꾸 이걸 반복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들게 됩니다.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게 7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얼마나 알고 싶으세요? 100을 알고 싶죠? 네, 그러면 100을 다 알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모르는 거 학습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는 것만 다 학습한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100을 알겠다 그러면 더 학습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이게 학교 이용해서라 그랬잖아요. 뭐 학교만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책을 사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또는 뭐 어디 정말 학원 가도 되고요. 네, 또는 많은 강좌들도 있고요. 뭐 어떤 걸 사용해서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학습하는 것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시험 성적 높이기입니다. 시험은요, 실력하고 뭐 대충 맞아떨어지지만은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실력이 좋은데 성적이 낮은 사람, 어떤 학생은 실력이 낮은데 성적이 높은 사람. 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많은 것을 안다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 높은 거고요. 시험을 잘 본다. 요거는 다른 실력입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시험 실력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시험 성적 높이기는 실력 높이기, 이미 말씀드렸죠. 앞서 학습하기를 통한 실력 높이기, 그리고 이제 시험 실력 높이기를 합니다. 시험 실력 높이기는 정말 그 시험 자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교과서도 있고 교재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렇게 책이나 교재에 없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미리 내가 좀 알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잘 모르겠으면 동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첫째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 시험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시험은 뭐 어떻게 보라든지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전수되어 내려오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친구들은 알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우기하고 문제 풀기를 해야 되겠죠. 외우기하고 문제 풀기는요, 사실은 이게 짧은 제가 아까 단기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그 제일 좋은 시간은요, 하루 전입니다. 네. 시험이라는 게 모든 과목을 갖다가 하루에 치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며칠에 나눠서 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충분한 시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시험 보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볼 걸 갖다가 그 다음날 볼 거를 그날 외우거나 문제 풀기를 하는 겁니다. 요 시간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처음부터 실력 높이기를 하려면은 하루로는 부족하죠. 밤을 새도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이미 알기를 다 앞서 학습하기를 다 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는 정도죠. 그래서 뭐 잘 안 돼, 외워야 될 거는 외우고요. 몇 개 안 돼요. 네, 대부분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외우고 그냥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다 풀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정작 시험 당일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봤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아는 것만 제가 학습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험 문제 풀기도 아는 것부터 풀기입니다. 네, 처음부터 다 풀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쉬운 것부터 푸세요. 아는 것부터. 네,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쉬운 걸 푸세요. 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쉬운 걸 푸세요. 그러면 몇 개가 남습니다. 전 진짜 모르는 거. 네, 그거는 네, 누구나 잘하는 거 있죠. 네, 찍기입니다. 저도 네, 주간식은 잘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객관식은 찍기만 해도 뭐 25% 잘하는 학생은 50%까지 맞더라고요. 이렇게 아는 것만 풀잖아요. 그러면은요, 항상 시간이 남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다 풀려고 하잖아요. 네, 시간이 모자라고요. 정작 아는 것을 못 푸는 경우도 생겨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훨씬 남을 테니까 당연히 시험 실력이 최대가 됩니다. 이거는 짧게 하셔도요. 실력이라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데 반해서 시험 실력은 뭐 며칠만 해도 돼요. 금방 올라갑니다. 지금까지가 학교 이용해서 공부 쉽게 하기고요. 시험 이용해서 공부 쉽게 하기도 있어요. 네,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스스로 내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 보라 그랬잖아요. 뭐 100점 만점에 50점, 뭐 70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은요,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분야의 시험은 항상 존재해요. 뭐 그게 학교 시험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미 나와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집일 수도 있고, 네, 그거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수시로 아니면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험을 이용해도 돼요. 뭐 모의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이걸 이용해서 나는 뭐 지금 80점인데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막 틀리는데요. 네, 나중에는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나의 실력과 시험 실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자,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측한 성적과 시험 성적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내가 내 실력은 뭐 지금은 70이었는데 다음 시험 볼 때는 내가 80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과거 성적과 현재 성적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또 나는 100점 맞을 거야 라고 했다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성적이 돼요. 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성적과 현재의 성적을 비교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그런데 예, 남의 성적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남의 성적하고 비교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끌려가기가 되죠. 네, 경쟁하기가 됩니다. 끌려가기가 되고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는 일상입니다.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많이 하던 적게 하던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